2015년 두 번째 전통문학회 월요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뭐 인사 말은 없고요. 제가 카트리로 알리는 분들한테는 그 차트를 좀 알려드렸는데 제가 홍성구 회원님께 많은 거를 부탁을 하고 많은 일을 해주세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 프로그램 모든 걸 다 해주셔서 뭔가 직함이 있으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홍보 부장으로 그 일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또 우리 회원님들도 반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없습니다. 박수. 홍보 부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처음 나오신 분들 같은데 사실은 처음이 아니세요. 우리가 애트란타 문학회를 시작하고서 나오셨을 때 저 끝에 앉아있는 샬로트, 노스캐롤라 샬로트에서 오신 김평석 씨.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열심히 나오셨고요. 일어나주세요. 인사해 주시면. 성함은 김평석 씨입니다. 그 옆에는 이 예쁜 와이프.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임기정 씨도 처음은 아니세요. 애트란타 문학회에 뭐 오회장님 때도 나오셨나? 그 전에 나오셨나? 한만희 회장님 때도 나오셨나? 공사장 하실 때 네, 고정희 씨, 고정희 씨 예. 하셨을 때 나오셨는데 임기정입니다. 예, 저는 임기정 씨. 예. 저기 새로운 사람이면 더 심심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60년생 쥐띠고요. 2000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 그래도 사람들 사장이라고 합니다. 수입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일남 일녀가 있고 예쁘지 않아서 아내가 같이 못 왔습니다. 저기요. 감사합니다. 임기정입니다. 아주 그냥 비즈니스 하시냐고 와이프께서는 바쁘셔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신 거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기 저희 문학회에 참석해 주신 한국일보 발행인 김수환 씨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제가 여기 사실 와보고 싶었어요. 와보고 싶어서 전에 그런 생각이 든 계기는 제가 이제 한국일보 발행인을 맡은 지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제가 맡았는데 아마 얼마 안 돼가지고 공자 시인님, 윤보라 시인님 뵀어요. 그때 출간들 직접 펴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약간의 쇼크를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제수진에서 대단한 분들이 계시다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인생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이렇게 이런 일 하시고 본인이 좀 좋아지는 다 키우시고 하는 걸 보여주고 모습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모임이 있으면은 옥서보를 한번 가서 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지난주에 박시인한테 전화를 주셔서 한번 참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서 와가지고 식사도 잘 받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저희 한국일보에 시들 시작품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국일보가 뭐 부족한 게 많은 거 저도 이제 새로 맡았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채워가지고 좀 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코리안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신문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고온도 좀 아끼지 말고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기 오늘 순서에 회원 생일 축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총무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총무님의 생일이세요. 제가 어떻게 키를 나중에 자를까요? 지금 자를까요? 촛불 피우셔가지고 순서대로 하죠. 순서대로 하죠. 그럼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할까? 여기 오세요.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시절 윤보라
늦여름 반가고 십리길이나 걸어 집에 막 들어선 나에게 소고삐 쥐어주며 골목이로 내보내시던 어머니 개순치레한 몸으로 소아 앞상으로 향해 소고삐 불어 풀뜯게 하고 바위에서 즐기는 낮잠 달콤하기도 하지. 단잠 끝내고 서로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한 채 날은 저물고 집에 돌아오니 손은 집에 와 있고 어머니 얼굴은 빨갛다. 도대체 뭘 이었길래 춘심이가 순덕이네 고구마밭 다 후질러놨냐? 또 장작 껐지? 순덕이네 밭에서 고구마 순 훔쳐먹다 들켜 메맞은 춘심이는 집으로 도망와 나를 보자 코는 벌렁벌렁 눈은 왕방울이다. 오늘 저녁밥은 묵지 말고 춘심이하고 자거라잉. 춘심이는 고구마 순으로 배부르지만 그때 그 시절이 가슴 저리도록 그립다. 너무 짠한데. 오늘은 아침이 제목입니다. 미 동남부 쪽에서 10여 년 사는 동안 겨울에도 눈보기 어려운데 몇 년 전 약 2인치 눈이 내렸다. 사람들은 온통 야단이었는데 오늘 아침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은 이곳에서 드물게 보는 장관이다. 그 옛날 고국에서 겨울이면 언제나 산천초목의 흰 눈으로 덮었던 그 시절, 이곳에서 맞이하는 흰 눈이 하루 종일 쏟아진다는 일기예보에 방 안에서 죽치고 앉아 창문으로 내다보는 숲속은 마치 고국 내 고향 같아. 눈이 내리는 날 집뒤 대밭에서 툭툭 터지는 소리 들으며 뒷간에 앉아 볼일 보면서 눈경치 보아왔던 어린 시절, 그때가 그리운 눈 오는 아침. 너왜 밤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지? 맞아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나. 그 특별하네. 벌어지는 거야 대강. 예. 그러니까 대나무가 터진. 그럼 내 동안 먹은 저기 한여를 우리 저 큰 집에서 사니까 한여를 뒀는데 이제 그 옛날에 정라이라고 그러잖아요. 뒷간을. 네. 거기 앉아서 볼일 보면 저 앞에 앉아가지고 추워서 떨고 있던 그 옛날이 정말 그리워요. 우리 둘이 옛날 추억을 썼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뒷장에 마저 끝내는 게 있어요. 네. 미선 호스피스 공연. 사랑 청춘 합창단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몇 곳의 위문 공연을 하였다. 어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선 호스피스 공연이 있었다. 2년 7개월 만에 떨리는 마음으로 호스피스 문을 밀고 들어섰다. 관객은 단기 입원 중인 백인 할머니 한 분과 보호자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수심에 쌓인 네팔인 할아버지뿐이고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스텝 선생들이었다. 백인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즐거웠던 성탄절을 떠올리듯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캐롤을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병실에서 우리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 나를 알아본 여직원이 반기며 내가 젊어졌다고 인사를 한다. 당시에 나는 얼마나 지친 상태였던가. 호스피스로 옮겨온 남편은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집에 가서 편히 잘 수는 없었기에 임종까지 5일 동안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 남편 생전일이었다. 2011년 6월 20일 맥다니엘 팍에서 여고동창 야유회가 있던 날 아침, 남편이 내게 부탁이 있다며 동창회에 가거든 꼭 친구의 이별을 부르라고 했다. 남편이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왜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것인지. 그러나 남편의 마음을 조금 알 것도 같아서 약속을 하였다. 점심을 먹은 후 투병 중인 남편의 부탁이라는 멘트를 하며 동창 남편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친구의 이별을 불렀다. 그때 우리 집에 가끔 놀러 다니던 후배가 멀리서 눈물 훔치는 것을 보았다. 오늘 공연 순서에도 나의 솔로곡 친구의 이별이 들어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눈물을 참으며 무사히 마쳤다.
2절 합창에서는 그만 목이 메어 노래를 할 수가 없었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몰랐다. 남편이 눈을 감은 이곳 미선 호스피스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내가 부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 하늘나라에서 남편이 보고 있었을까? 남편이 있던 복도 끝에 있었던 그 방을 차마 볼 수가 없어 눈길을 피하고 문을 나섰다. 당시 힘든 나를 위로하며 방문해 주었던 지인들과 후배가 새삼스럽게 떠올라 연말에는 꼭 인사를 해야겠다. 사랑하던 남편이 떠나고 없지만 내가 이제껏 씩씩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니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요즘은 주 1회 사랑청춘 합창단에서 즐겁게 지도해주는 K 선생의 가르침으로 유효기간 만료라며 교회 성가대도 그만두었지만 점차 옛소리가 되살아나는 것 같다. 23일 귀넷 메디컬 센터 장기센터 공연에서도 그곳 힘든 환자들에게 즐거운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선물하고 싶다. 행복해. 친구의 입이 가사가 어떻게 이거를 크리스마스 해산해가지고 했어요. 진짜 이제 끝났어요. 아, 4년 되셨어요? 남편 그럼 2년 반. 2년 반 되셨어요? 안 써야 되는데 음성이 참 고우시네요. 우리가 듣는데 그냥 부담이 없네. 너무 고우셔서. 아 이제 남편 얘기 안 써야 돼. 이 책의 머릿말이지만 2014년도를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을 하면서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예요. 머릿말이. 아픈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고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한다. 그대는 내 안에 세월로 쌓여만 가고 서성대는 길목에는 긴 흐느낌만 들려옵니다. 그 눈빛 머물던 자리, 늦저녁 해후는 마지막 부끄러움을 내게 가르치고 있다. 손끝에 닿을 그리움 그 하나로 남겨진 이야기를 차가운 발음에 실어 보내며 인사. 2월의 꿈. 아직 봄은 아닌데 초록싹이 보인다. 시들어 버려진 꽃에 숨었던 생명. 긴 겨울 얼어터질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생명의 시작을 굳어진 흙에부터 작은 꿈을 뚫고 여린 뿌리를 내린다. 2월에 이르러 이제 곧 다가올 따뜻한 바람을 그리며 초록 꿈을 내린다. 새 태양이 떠오르는 신선한 아침에 새로운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가슴 벅찬 순간이다. 생동감 있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에 새로운 삶의 여정은 시작되고 있다. 긴 여정의 출발점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미지의 날들이 약속하는 찬란한 꿈에 전율하게 된다. 새로운 해를 맞는 경이로운 것, 신선하고 희망찬 삶의 도전은 미래를 향해 열린 가능성의 시간이다. 시간의 선물은 새로운 삶을 실현할 희망과 기회를 약속하고 있음이 아닌가. 새로운 삶을 열어줄 시간의 선물에서 각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 기대는 각자의 고유한 삶의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될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새해 귀중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각자의 다양하게 전개되는 삶의 과정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시간의 선물은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결실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해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겸허한 마음이 든다. 새로운 삶에 적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새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작심 3일은 고사하고 작심 1일도 못 가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게으른 타성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 삶을 온전히 실현한 사람이 있을까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말이에요. 손턴 와일더의 작품 우리 읍내에서 에밀리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성에 찌들어 삶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게 살아간다. 삶의 과정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래를 여는 마음과 새로운 탄생을 꿈꾸는 도전이 있어야겠다. 정본 총원,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할 가치관의 전도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게 함은 물론이고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의식의 변화가 따라야겠다. 의식의 변화야말로 근원을 맑게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변화에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된 삶을 꿈꾸며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야말로 고귀한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새해 새롭게 실천한 덕목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에 옮겼느냐가 중요하다. 마더 테레사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며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었다. 사랑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최고의 선이다. Love is best.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말이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표현은 사랑의 기쁨이 충만할 때 느끼는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리라. 사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은 무엇인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남을 귀히 여기며 인간 존엄성의 높은 가치를 지닐 때 사랑의 감정이 싹튼다.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타자지향적인 삶이 가능하다. 스스로 낮아지고자 할 때 높아진다는 역설은 매우 귀하다. 삶 자체가 시간의 선물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삶의 소중한 가치인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의 선물로 선용하는 지혜를 지닌다면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새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물은 함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아니겠는가. 사랑에 충만한 삶은 아름답다.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생동감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날을 아름다운 아침 은빛 눈망울로 적신 나무, 잔디, 꽃, 열매 창조의 시작처럼이나 한 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생활의 신비 이로 인하여 감사케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얻은 만큼의 성숙으로 이제는 줄 수 있게 하소서. 이 아침의 푸짐한 잔치상처럼 나무의 물을 꽃에 더욱 진한 향기를 잔디에 듬뿍 이슬 무언게 하셔서 당신의 섭리로 화답하게 하소서. 낮은 태양이 나를 침몰할지라도
말라버린 박넝쿨로 인하여 승리된 요나처럼 성냄도 분냄도 일지 않게 하소서. 다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극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던 그 힘을, 그 용기를 갖게 하소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황혼의 붉은 저녁 노을, 하루를 잠재우는 신의 섭리가 내일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심을, 이 저녁의 포근함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알게 하소서. 제가 조금 책 출판을 위해서 마지막 원고를 따라놓는다고 안 했지만은 이게 카피를 못했지만은 제가 설문하게 살펴놓으겠습니다. 하나 못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했는데 어머니 제 2탄입니다. 네. 어머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창조시처럼 님은 이 생명 탄생 위에 그 밤에 구로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듯 뼈와 사지를 뒤흔든 고통이었지만 당신의 아기를 보는 순간부터 님은 신기하게도 그 고통을 잊으셨습니다. 인생길은 한숨으로 짓누리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생을 포기하고픈 충동이 그토록 용솟음 쳤어도 불사조 마냥 일어나시던 용기는 그 구로시의 고통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어머니, 약하디 약한 여성이라지만 강하기만 하셨고 휘어지고 짓눌려도 부러지지 않으셨고 모진 바람에 흔들려 떨리실지라도 끝내 뽑히지 않고 끈질기던 님이여, 마침내 연결된 님의 분신을 위해 촛불처럼 연연히 타시다가 생명의 날이 다할 때 천사의 옷을 벗고 훌륭히 가시는 님이여, 사상이 변하고 가치 개념이 달라지고 온갖 사랑이 외출나가 거리에 뒹굴고 춤추고 있을 때도 각박한 세상 인심이 남극의 얼음마냥 차디차게 식어가고 있을 때도 철옹성을 쌓은 자기주의가 쾌락의 여신과 한없는 미래를 계속할 때도 자신을 돌보지 않던 님의 그 사랑만은 최후의 보루마냥 아직도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신 회원님들 덕분에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두 사람이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정도의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사고가 안 나고 우리가 기적처럼 또 사는 건 이렇게 복받고 은혜받고 좋으신 우리 회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을 그냥 써봤습니다. 기적, 하나님, 차를 받았습니다. 쿵쾅쾅 우당탕탕 벼락치는 소리, 아내의 비명소리, 에어백이 다 터지고 양쪽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잃었고 눈앞이 캄캄했던 나는 아내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다 저의 잘못 때문인데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를 살려주셨고 상대차 운전수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세 사람 모두 무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을까요? 설경, 눈이 내리리다. 하얀 꽃잎처럼 한방눈이, 초록도 보이지 않고 단풍도 떠나버린 눈 속에 덮여진 하얀 대지. 지나는 사람도 차들도 보이지 않고 숨소리마저
당근것 같은 작은 산골 마을. 눈부시게 펼쳐진 하얀 언덕 위를 차가운 바람이 그림을 그리고 지나간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다음에 쏘겠습니다. 카피를 못했습니다. 어려 동무 보듯 발가벗은 말대꾸가 체면을 떠나 발끝에 졸고 퍼즐 맞추기 머리씀보다 눈빛에 머문 거울 같은 속내가 좋다. 오던 길 몰라도 마른 눈물 나누며 내민 가슴 무정에 담아 고픈 사랑 깨울 수 있을까? 이상입니다. 예, 밀실. 찌는 더위에 보기만 해도 타는 듯한 태양. 첩첩이 둘러싸인 콘크리트 숲속을 벌겋게 달군다. 어딘지도 모를 곳에 넋을 잃고 돈키호테처럼 새꼬챙이 들고 서서 행한길 돌아보다 허무함에 터지게 소리 질러 달랜다. 마음속에 담아둔 허망한 짐은 뿌리고 더러운 문짝도 닫아버리고 돌아서는 가뿐함도 어둠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어디선지 비치는 한 줄기 빛을 향해 마주치는 눈길, 고운 손길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곳곳이 선 새꼬챙이 던져버리고 아무나 와락 끌어간 곳이 있다. 모두가 벽과 문뿐인 어둠 속 빛이 오는 쪽을 향해 열어젖히고 마음속에라도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로써 이걸 원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1, 2